요즘 주니어의 종말이라는 말 심심치 않게 들리죠? AI 때문에 신입들의 첫 일자리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문제가 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기업과 정부, 또 가장 중요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말이 좀 세죠? 멸종이라니. 근데 이게 그냥 겁질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개발자 커뮤니티, 바로 스택 오버플로우가 2025년 보고서에 실제로 쓴 단어입니다. 그만큼 이 현상이 지금 우리 눈앞에 닥친 현실이라는 거죠. 자, 여기 데이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먼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주니어 개발자 채용이 20%, 인턴십은 무려 30%나 줄었다는 건 단순히 일자리 몇 개가 없어졌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력을 시작할 기회 자체가 증발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들 신규 채용이 반토막 났다는 건 말 다 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OJT라고 부른 거 있잖아요. 현장 직무 훈련. 변호사든 개발자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처음에는 다들 선배 밑에서 판례 찾아 복사하고 간단한 코드 짜고 이런 단순 반복 업무부터 시작했어야 했어요. 이게 바로 전문가로 커나가는 경험의 사다리의 첫 번째 칸이었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생성형 AI가요, 우리가 OJT라고 부르던 바로 그 과정을 그냥 통째로 자동화해버린 거예요. 신입들이 몇 날 며칠 걸려서 배우면서 하던 기초 코딩, 법률 리서치, 데이터 정리 같은 일들, 이제 AI가 훨씬 더 빠르고 어쩌면 더 정확하게 해버리는 시대가 온 거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0억. 이게 AI가 단 1초 만에 검토할 수 있는 판례의 양입니다. 예전에 주니어 변호사가 며칠 밤새워가며 하던 일을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해치우는 거예요. 자, 그럼 회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굳이 주니어를 뽑아서 이 일을 시킬 이유가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좋아요. 기초 업무는 AI가 다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신입들이 경험을 쌓을 첫 단계가 아예 사라져 버렸는데, 그럼 도대체 누가 나중에 숙련된 시니어가 되고 팀을 이끄는 중간 관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신입 일자리 문제를 넘어서 회사 전체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 파이프라인이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 신호입니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기업들은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부터는 해결책을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기업들은 단순히 사람을 AI로 바꾸는 걸 넘어서 아예 인재를 키우는 판 자체를 새로 짜야만 합니다.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채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예전처럼 왼쪽처럼 단순 업무 시키려고 계속 신입을 뽑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오른쪽처럼 기존에 있던 직원들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나 AI 모델 운영자 같은 새로운 직무에 맞게 재교육, 즉 리스킬링하는 거죠. 이게 장기적으로 훨씬 더 현명하고 전략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라진 OJT를 AI로 부활시키는 겁니다. 먼저 1단계 AI 시뮬레이션으로 수천 명에게 동시에 표준화된 실무 경험을 막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2단계인데요. AI를 그냥 채점하는 기계가 아니라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생각하는 법 자체를 가르치는 소크라테스 같은 멘토로 활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식입니다. AI가 정답을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근데 왜 B판례를 쓰려고 해요? 이 사건이랑 저 판례는 사실관계가 좀 다른데 그 차이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하고 계속 되묻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주니어가 스스로 문제의 본질을 더 깊게 파고들도록 훈련시키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OJT입니다. 세 번째 전략,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보안입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기밀 자료를 외부 AI에 막 집어넣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래서 요즘 똑똑한 회사들은 법무법인 화우의 챗 화우처럼 외부랑 완전히 차단된 우리 회사만의 AI 시스템을 만듭니다. 이건 우리 회사 정보도 지키고 동시에 직원들이 마음껏 AI를 가지고 실험하고 연습할 수 있는 안전한 놀이터, 즉 샌드박스가 되어주는 거죠. 하지만 솔직히 이 문제는 너무 커서 기업 혼자서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바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는데요. 과연 정부는 어떤 안전망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바로 이 K 디지털 트레이닝이 정부의 핵심 카드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사실상 정부가 돈 대주는 압축 OJT라고 볼 수 있어요. 구직자들이 삼성이나 KT 같은 진짜 기업들이 설계한 실전 프로젝트를 공짜로 경험하는 거예요. 심지어 매달 훈련 수당까지 받으면서요. 기업이 더 이상 제공하기 힘든 그 첫 경험의 기회를 이제 정부가 대신 만들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도 이걸 따라가기 벅차거나 아예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해버린 청년들은 어떡하죠?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입니다. 이 정책의 진짜 핵심은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부가 데이터를 뒤져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을 먼저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작정 어려운 훈련부터 시키는 게 아니라 심리 상담도 해주고 실패해도 괜찮아 같은 부담 없는 일 경험을 제공해서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것. 정말 중요한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업과 정부의 큰 그림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바로 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우리 각자를 위한 생존 가이드입니다. AI 시대 진짜 전문가는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는가가 아니라 AI한테서 얼마나 똑똑한 답을 끌어내는가로 결정됩니다. 그 핵심 기술이 바로 연쇄 사고 같은 프롬프팅이에요. AI한테 그냥 답 내놔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네 생각의 흐름을 순서대로 설명해봐 라고 요청하는 거죠. AI가 인간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하게끔 길을 터주는 겁니다. 아주 역설적인데요. AI가 기술적인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수록 우리한테는 가장 인간적인 능력들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AI는 불안해하는 고객의 마음에 공감할 수 없고요. 데이터를 넘어서는 직관적인 통찰을 주지도 못하고요. 팀원들을 이끌 수도 없잖아요. 이제는 신입사원 때부터 이런 소프트 스킬이 나의 몸값을 결정하는 핵심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결국 이건 태도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AI를 내 일자리를 빼앗으러온 무서운 터미네이터로 보고 평생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더 대단하게 만들어줄 친구 아톰으로 보고 든든한 파트너로 삼을 것인가?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어떤 관점을 선택할지는 오롯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서 미래 인재 육성 모델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던 경험의 사다리 모델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모델은 바로 경험의 허브 모델이에요. 이 그림이 그걸 아주 잘 보여주죠. AI가 데이터 분석이나 코딩 같은 기술적인 중심, 즉 허브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 허브에 접속하는 바퀴살, 스포크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AI가 내놓은 결과를 검증하고 비판적으로 질문하고 거기에 최종적으로 인간적인 가치와 판단을 더하는 것이죠. 경험의 사다리는 이제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거대한 AI라는 허브가 있을 뿐이죠. 오늘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 허브에 어떻게 접속하시겠습니까?